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윤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식탁 위를 비출 때 반짝이는 흰쌀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그리고 달콤한 빵이나 과일 한 조각이 우리를 반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조합을 든든한 한 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 몇 칸을 오르고 나면 숨이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가 깊어질수록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밥상, 바로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흰쌀밥은 정겨운 친구처럼 우리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가 거의 사라지고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전분입니다. 전분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혈당이 떨어지면서 피곤함과 식욕이 더 커집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체지방은 늘어나며 무엇보다 근육이 손해를 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몸의 엔진인데 단백질 섭취가 적고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에서는 근육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 속은 비어가는 그 기묘한 공복감이 그 증거입니다. 국물 문화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국수, 칼국수, 서늘한 날씨에 떠오르는 그리운 맛들. 하지만 나트륨은 물에 잘 녹고 그래서 국물 한 숟갈마다 소금이 빠르게 몸으로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국물을 매일 마시면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혈관벽에는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도 어느 순간 어지러움, 두통, 밤중에 잦아지는 소변 같은 신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들,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은 더 교묘합니다. 빵과 케이크, 쿠키, 달콤한 음료는 입에 넣는 순간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기분 좋은 신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혈당과 인슐린은 또 한 번 급등락을 겪고 남은 열량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무엇보다 정제당과 트랜스지방, 과도한 포화지방이 섞인 간식은 몸 안에 잔잔한 불씨, 즉 만성염증을 키웁니다. 염증은 보이지 않지만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관 안쪽을 자극하며 뇌의 신경세포에 미세한 자극을 일으켜 인지 기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즐거움이 내일의 큰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대사 건강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흡수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꾸어 씁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기초대사가 높아 체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은 면역세포와 소통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흰쌀밥과 단 과자 중심의 식사가 더해지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허벅지가 타들어가듯 아프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는 순간이 잦아질수록 근육의 경고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밥상 위에 선택을 하나씩, 그러나 꾸준히 바꾸면 됩니다. 첫째,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수수, 기장을 취향대로 섞어 씹는 맛을 살리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섬유질이 장에서 천천히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이 안정됩니다. 둘째, 국물은 양보다 맛을 내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소금을 줄이고 다시마, 표고, 멸치, 양파,
대파의 감칠맛으로 기피를 만들거나 국 대신 채소찜과 볶음, 무침으로 식탁을 채우면 나트륨은 줄고 채소 섭취는 늘어납니다. 셋째, 간식은 계획해서 준비하십시오. 아몬드와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를 한 줌씩 소분해두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을 곁들이면 달콤함과 든든함을 동시에 얻습니다. 넷째, 단백질은 끼니마다 넣으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를 다양하게 돌려가며 특히 아침과 저녁에 소량이라도 챙기면 회복과 수면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의 한 예를 제시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운 뒤 삶은 달걀 2개와 구운 두부 한 조각, 소량의 잡곡죽을 권합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토마토를 곁들이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점심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구이나 두부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두고 참기름과 저염 간장으로 가볍게 무친 시금치, 데친 브로콜리, 김치의 국물은 털어내고 소량만 곁들입니다. 간식 시간에는 호두 3알, 아몬드 6알, 플레인 요거트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나 병아리콩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하거나 고구마 작은 것 하나와 함께 드십시오. 만약 야식이 당긴다면 따뜻한 허브티로 입을 달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다음 날의 식욕도 안정됩니다. 식단을 바꿀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맛은요? 짜고 달고 기름진 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처음엔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각은 바뀝니다. 소금을 줄이면 2주만 지나도 같은 음식에서 자연스러운 단맛과 고소함이 더 잘 느껴집니다. 설탕을 줄이면 과일의 향이 선명해집니다. 감칠맛은 다시마와 표고, 멸치, 양파, 대파, 마늘, 생강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한두 방울로도 풍미를 살립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새로운 맛의 세계가 건강과 함께 들어옵니다. 다음은 장을 보는 법입니다. 첫째, 흰쌀보다 현미와 보리를 먼저 카트에 담으십시오. 둘째, 가공식품 코너보다는 채소 과일 코너에서 시간을 더 보내십시오. 셋째,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트륨, 당, 포화지방의 함량을 살피고 모르는 첨가물이 길게 나열된 제품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넷째, 간식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백질은 다양성을 확보하십시오. 달걀, 두부, 콩, 생선, 닭,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를 돌려가며 사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계를 하면 식탁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생활 루틴도 식단과 함께 조정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수면 호르몬 리듬이 안정되어 야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프면 누구나 달고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제한하십시오. 식사 후 10분 산책은 혈당과 소화를 동시에 돕습니다. 저녁에는 부엌 문 닫는 시간을 정해 그 이후에는 칼과 프라이팬을 쉬게 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몸의 큰 리듬을 바꿉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재료를 제공하고 운동은 그 재료를 근육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무거운 엮기나 격렬한 러닝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기, 벽에 손을 짚고, 까치발 들기, 문틀을 잡고 스쿼트하기 같은 생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5일. 호흡은 내쉴 때 힘을 쓰고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게 세우며 통증이 아닌 근육이 일하는 느낌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단백질을 끼니마다 손바닥 절반 정도 챙기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실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의 한 어르신은 평생 흰쌀밥과 국, 달달한 빵을 사랑했습니다.
혈압약과 혈당약을 함께 복용했고 오후마다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바꾼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보리밥으로, 국은 건더기 위주로 소량만, 간식은 견과와 요거트로, 그리고 식사 후 10분 산책과 의자 스쿼트 10회. 한 달 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오후 졸음이 줄고 밤잠이 깊어졌다고. 2달 뒤에는 허벅지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든다고. 식후 혈당은 예전보다 완만하게 오르고 아침 기상 시 혈압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지속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81였습니다. 치아가 약해 씹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흰죽과 부드러운 빵, 달콤한 커피를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께는 씹기 쉬운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안했습니다. 연두부에 간장과 참기름을 떨어뜨려 부드럽게 먹고, 흰죽에는 으깬 병아리콩을 섞고 바나나 대신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를 넣은 요거트를 권했습니다. 또한 저염 육수로 끓인 채소 수프에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넣어 한 그릇 식사로 드시게 했습니다. 3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변했고 오후에 공복감이 덜하며 밤중 소변으로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씹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은 더 담은 선택이 효과를 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밥은 한국인의 중요한 문화이고 추억입니다. 핵심은 양과 질입니다. 흰쌀밥 한 그릇을 매일 먹던 습관을 잡곡밥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식탁의 중심을 밥에서 단백질과 채소로 옮기는 순간 밥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됩니다. 그리고 조연이 되었을 때 밥은 여전히 맛있고 동시에 몸은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7일 실천 로드맵을 안내합니다. 첫날은 부엌을 정리합니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 면류 중 즉석 소스가 많은 제품을 한 곳에 모아 가족과 상의에 나누거나 줄이세요. 둘째 날은 장을 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두부, 달걀, 제철 생선, 닭가슴살, 각종 녹색 잎채소, 양파와 토마토, 브로콜리, 버섯, 올리브 오일,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를 기본으로 담으세요. 셋째 날은 미리 해두기입니다. 현미보리밥을 한 번에 지어 소분 냉동하고 양파와 브로콜리를 데쳐 반찬통에 나눠 담고 닭가슴살은 허브와 레몬즙에 재워 구울 준비를 합니다. 넷째 날부터는 반복입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소량의 탄수화물, 점심은 균형, 저녁은 가볍게. 다섯째 날에는 간식 루틴을 고정합니다. 견과 스틱과 요거트는 항상 같은 자리에 두세요. 여섯째 날에는 국물 없는 하루를 시도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돌아보며 조정합니다. 가장 즐거웠던 메뉴는 늘리고 어려웠던 지점은 대안을 찾습니다. 일주일의 작은 성취가 한 달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조리의 기술도 건강을 만듭니다. 튀김 대신 굽기, 삶기, 찌기, 에어프라이어 활용은 기름과 나트륨을 줄입니다. 마늘과 양파, 대파는 볶을 때 향을 먼저 내고 소금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추가하세요. 간장은 물로 희석해 쓰고 고추장은 작은 숟가락 기준을 지키며 참기름과 들기름은 완성 직후 한두 방울로 풍미를 더하세요. 레몬즙과 식초, 머스터드로 산뜻한 산미를 더하면 소금을 덜어도 입이 만족합니다. 조리는 과학입니다. 열과 시간, 재료의 조합을 이해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물을 잊지 마십시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은 과식을 막고 카페인은 오후 늦게는 줄여 밤잠을 지키세요. 수분은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허브티와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는 좋은 대안입니다. 음료에 설탕을 넣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에 수백 킬로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연습은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배고픔이 진짜인지 지루함과 스트레스인지 구분해 보세요. 식사 전 1분, 식사 중 1분, 식사 후 1분. 3번만 호흡을 고르고 느리게 씹어보세요. 포만감은 위가 아니라 뇌가 느낍니다.
뇌가 신호를 받기까지 15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의 접시는 가벼운데 몸은 더 든든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근육이고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은 밥상의 전환입니다. 흰쌀밥을 줄이고 잡곡을 늘리며 국물의 짠맛을 감칠맛으로 바꾸고 단 간식을 견과와 요거트로 대체합니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고 물을 가까이 두며 식사 후 10분의 산책과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장보기, 조리법, 생활 리듬까지 연결될 때 몸은 매일 조금씩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식탁을 차릴 때, 장을 볼 때, 간식을 찝을 때, 텔레비전을 보며 무료함을 달랠 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이 선택이 내 근육을 키우는가, 빼앗는가?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손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가끔은 계획이 어긋나고 달콤한 빵이 유혹하고 짭짤한 라면이 떠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끼니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이 바꿉니다. 한 번의 과식이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듯 한 번의 좋은 식사가 인생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순환은 반드시 몸에, 마음에, 삶에 각인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지만 몸은 선택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밥상은 내일의 걸음걸이가 되고 내일의 기억력이 되며 내일의 표정이 됩니다.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익숙한 냄비와 프라이팬을 손에 쥔 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조리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짜지 않지만 깊은 맛, 달지 않지만 오래가는 만족, 기름지지 않지만 풍성한 향.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의 수명. 오늘의 한 끼가 곧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지금 함께 바꿔봅시다. 부록 체크리스트. 식전에 물 한 컵 마셨는가?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했는가? 흰쌀밥은 반 공기 이하였는가? 채소는 손바닥 2번 분량을 채웠는가? 간식으로 견과와 요거트를 선택했는가? 국물은 2국자 이하였는가? 식후 10분 산책을 했는가? 오늘의 잠자기 시간을 지켰는가? 내일의 장보기 목록을 미리 적었는가? 라벨을 읽고 나트륨과 당을 확인했는가? 장보기 가이드. 곡물은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중 2가지 이상. 단백질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연어 또는 고등어 중 3가지. 채소는 잎채소 2가지, 십자화과 채소 1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색채소 1가지, 당근, 파프리카. 과일은 당도가 낮은 베리류 소량. 오일은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 간식은 무염 견과류만 소분. 자주 받는 질문.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아니다. 양을 줄이고 질을 바꿔 밥을 조연으로 둔다. 단백질 보충제는 꼭 필요한가? 충분히 먹는다면 필수는 아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 남기기, 밥 반 공기, 구이와 찜 선택, 양념 절반 사용. 비용은 제철 식재료와 대량 조리, 소분 냉동으로 절약 가능. 맛은 2주면 바뀐다. 7일 표준 식단 설계. 1일차 아침 달걀 두부 잡곡죽, 점심 생선구이와 채소, 저녁 샐러드와 고구마. 2일차 아침 요거트와 베리, 점심 닭가슴살과 잡곡밥 소량, 저녁 채소 수프와 두부. 3일차 아침 스크램블 에그와 토마토, 점심 두부 스테이크와 나물, 저녁 병아리콩 샐러드. 4일차 아침 귀리죽, 점심 고등어 구이와 채소,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5일차 아침 삶은 달걀과 바나나 반개, 점심 연어 샐러드와 잡곡빵 한 조각, 저녁 채소볶음과 두부. 6일차 아침 요거트와 견과, 점심 제철 생선과 브로콜리, 저녁 렌틸콩 스튜. 7일차 아침 아보카도 요거트, 점심 닭가슴살과 현미, 저녁 토마토 수프와 샐러드.
조리별 포인트. 굽기 기름을 최소화하고 예열을 충분히. 삶기 소금은 최소, 채소는 과다 가열 금지. 찌기 재료의 수분과 향을 살림. 볶기 중불로 향을 살리고 마지막에 간. 오븐 에어프라이어 온도와 시간을 기록해 재현성 확보. 생활 루틴 요약. 아침 햇빛 10분, 물 68컵, 식사 규칙성, 식후 10분 걷기, 부엌 문 닫는 시간. 고정, 취침 기상 시간 일정, 카페인은 오후에 줄이기, 휴대폰 화면 밝기 낮추기. 응급 대안, 외식 시 국물은 남기고 양념은 반만, 밥은 반 공기. 튀김 대신 구이찜, 디저트 대신 커피는 블랙 또는 허브티. 배가 고프면 물 먼저, 그 다음 견과 한 줌. 마음가짐, 완벽 대신 지속. 실패는 다음 끼니의 성공을 위한 연습.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발걸음이 된다. 응급 대안, 외식 시 국물은 남기고 양념은 반만, 밥은 반 공기. 튀김 대신 구이찜, 디저트 대신 커피는 블랙 또는 허브티. 배가 고프면 물 먼저, 그 다음 견과 한 줌. 마음가짐, 완벽 대신 지속. 실패는 다음 끼니의 성공을 위한 연습.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발걸음이 된다.